자, 저희 이제 개별 소비세법 수업하도록 합시다. 부가세법이 두 타임, 이제 뭐 완벽하게 두 타임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세법학 2에 대한 여러분들 공부 방향을 좀 가르쳐 드리면서 정리를 좀 했어요. 부가세법은 사례형 문제가 거의 없고요. 가끔 뭐 판례에 대한 내용이 판례와 관련된 사례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부가세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고요. 그를 정확하게 법률 용어로 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2부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제2편에 개별 소비세법 이렇게 가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뭐 20점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역시 최소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15점 이상은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점 플러스는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개별 소비세법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크게 이제 저희 목차를 좀 수정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통칙, 또 과세 대상과 세율, 또 과세 대상의 판정, 또 과세 기준 가격에 대한 문제, 또 납세무자, 과세 표준 이렇게 5개 장들로 나누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기본적인 공통적인 상하다라고 있는 총칙 또는 통칙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개별 소비세도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 소비세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부가세는 다단계 거래를 통한 것이 최종 소비자에게 뭐예요? 세부담을 전가하는 다단계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비세가 됩니다. 근데 이 개별 소비세는요, 자, 1회만 과세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이 붙는 거예요. 뭐다? 어떤 말이 붙는가? 개별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뭐다? 그치? 자, 소비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개별 소비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총칙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개별 소비세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정의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개별 소비세법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개별 소비에 대해서 왜 과세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개별 소비세법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꼭 정리 좀 하셔야 되고요. 또 개별 소비세법에 있어서 혹시 개별 소비세법에 있어서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부가가치세법하고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법과의 과의 비교 부분도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다단계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뭐예요? 자, 이 부가세 부담을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전가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진 않고요. 개별 소비세는 단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부가세법은 뭐예요?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 즉 사업자가는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별 소비세는 뭐예요? 특정한 물품 또는 특정한 장소의 입장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용 음식이, 또 특정한 장소의 영업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예상이 열거가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분들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 정리할 부분은 부가세법과의 비교 부분을 정리를 잘 하시고요. 이 과세 요건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철저하게 좀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돼요. 그럼 과세 요건이란 첫 번째 과세 대상이 나오고요.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납세 의무자가 나올 것이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과세 표준이 나올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 과세 대상과 세율을 한꺼번에 우리 개별 소비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세율을 적용에 있어서 자, 어떠한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요. 정액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을 적용에 있어서 정액세 요소가 부과가 좀 돼 있는 부분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터당 얼마,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과세 표준의 산정에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종가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종량세의 성격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세 표준은 뭐가 돼? 산출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하는데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산정하는 거 종가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종량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액세와 정률세 성격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세가 뭐가 된다? 그죠? 이 개별 소비세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과세 예상을 파악하면서 가볍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과세 물품의 반출은 왜 일어날까? 그럼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세금으로부터 반출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과세 예상과 납세 의무자를 파악할 때 오로지 여러분이 모든 포커스를 이 과세 예상을 보면서 연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과세 예상 자, 과세 예상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일정한 뭘 하게 됩니까? 반출을 한다든가 또는 영업 폐기를 하는 자들이 뭐가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반출자와 과세상소의 경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세표준 종가세와 정량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세율 적용에 있어도 정률세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정액세를 적용하기도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 개별 소비세를 공부한 멘붕이 오는 거야. 맨날 세율은 퍼센테이지로 그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정한 게 뭐가 됩니까? 그치? 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서부터 어디까지는 그치? 4장, 5장까지는요. 전부 다 그 과세 예상 또 납세 의무자 그치? 또 과세 표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때도 2장의 내용 갑시다. 과세 대상과 그죠? 첫 번째 뭐를 곧바로 세율을 연결시켜서 조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법은 시급히 좀 전체적인 법정으로 대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과세 예상과 세율에 대한 부분 정리할 때 이거를 또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강사들도 이걸 외우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치? 치보고 외우라 그래. 못내요. 그치?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치? 그래서 이 세율을 적용에 있어서 그치?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되니까 그걸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나왔나요? 이 과세 대상에 있어서 역시 판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죠? 과세상의 판정에 있어서 특성, 그지? 또 용도, 또 뭐 형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죠? 자, 뭐를 그지? 기본적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석류가 뭐가 그지? 자, 뭐 고급 시계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지? 특성, 또 수요, 용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과세상의 판정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과세 기준 가격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지? 개별 소비세법에 자 뭐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또 고급 모피라든가 오케이 고급 시계 이런 것들은 그죠? 과세 표준을 이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세 기준 가격을 계산을 해야 뭐를 계산할 수 있다는가?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가 돼요? 이 과세 기준 가격을 뭐하는 금액이 초과하는 금액이 뭐가 되니까 그죠?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그죠?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4개의 내용을 다루는 게 뭐다. 2장서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자 개별 소비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납세무의 또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이 그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개별 소비세도 기본적으로 신고 납세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비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할 것이냐? 이거는 기간 단위로 과세를 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가. 근데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의 반출, 오케이? 이러한 시점 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그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까지 가면 기본적인 내용이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개별 소비세 특수 문제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특수 문제가 뭐가 될까요? 미납세 반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개별 소비세 면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치? 이때 면세는 그치? 외교관 면세라든가 그치? 수출 물품의 면세라든가 기타 등의 면세제도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치? 통상적으로 그치? 수출 물품의 면세 또 외교관 등에 대한 면세 그치? 또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 대한 면세 이쪽이 그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치? 최근에도 미납세 반출이 출제가 됐지만 올해는 면세가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또 위에 있는 내용을 가볍게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 소비세에서 자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
뭐가 그죠? 일반적 납부세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과세되는 물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역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걔를 세액공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미 개별 소비세가 납부가 됐는데 역시 자 후에 수출 등으로 인해서 면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때는 세액 환급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그래요. 그죠? 거기에 개별 소비세 절차 규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장 흔한 예는 뭐가 될까요? 자, 신고 납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 납부 기한도 일반적인 사항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규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영업의 포괄 양도라든가 영업 양도라든가 혹시 영업의 승계 이런 문제 등을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별 소비세법을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총칙에서 혹시 기본적으로 부가세법과 비교를 좀 한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전체적인 얼개를 한번 살펴본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어디 가서 이 과세요건에 가서 과세 대상과 세율을 먼저 한번 이렇게 조문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나서 과세상의 판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케이? 자, 주된 용도,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판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또 과세상의 판정을 하고 났는데 이 과세 표준 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있다? 보석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뭐가 있나?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으로 산출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납세무자는 너무도 간단하죠. 반출 시의 경우에는 역시 당연히 반출자가 개별 소비세 납세물을 지는 것이고, 그죠? 과세 장소 입장 행위에 대해서 또 과세 유흥 장소의 유흥 음식 행위에 대해서 또 과세 장소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의 경영자가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과세 표준은 뭐다? 산출세 계산에 기초하는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 이 과세 표준과 관련돼서 다툼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출 물품에 대한 과세 표준 계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출제돼서는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아마 면세가 나오거나 또는 세액공제, 세액환급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루 출제하는 게 개별 소비세법의 실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먼저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제 1장의 통칙에 가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제 1장의 통칙에서 개별 소비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정하자는 겁니다. 그럼 개별 소비세의 의의 정리합시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의 유흥 음식행위, 또 특정한 장소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개별 소비를 과세상으로 하는 자, 국세를 개별 소비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개별 소비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게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특정한 물품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얘를 과세 물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이라는 말은 그냥 과세다.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특정한 장소에 입장행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특정한 장소에서 뭐라는 경우? 유흥 음식행위라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특정한 장소에 과세 장소가 되겠죠. 전부 다 과세라는 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과세 장소에 뭐가 됩니까? 그죠? 장소의 영업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영업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개별 소비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세 물품, 과세 장소의 입장이, 과세 장소의 유흥 음식이, 과세 장소의 영업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곧바로 가서 납세의무자도 뽑아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특정한 물품에 뭐하는 경우에 반출 시에 과세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당연히
반출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특정한 물품을 뭐하는 자, 반출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연결한다면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거기에 경영자들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여러분이 이미 5점을 맞은 것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 유흥음식, 특정한 장소에 영업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가? 이거는 뭐랄까, 이 개별 소비 자체가 사치성, 그죠? 사치성, 그치? 물품이나 또는, 그죠? 자, 뭐에 대한, 그치? 사치성 재화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사치성 재화나 용역이 뭐가 된다는가? 그치? 용역에 대한 개별 소비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게 사치성, 그죠? 재화나, 그치? 자, 용역에 뭐에 대해서, 저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뭐 하자는가? 외부 불경제 효과를 차단하고요. 조세 공평을 제고를 하고요. 또 뭐 하자는 거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져오자. 이런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적은 다시 한번 뭐다?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사치성 재화 영역에 대해서. 그치? 열거된 사치성 재화 영역에 대해서. 그죠? 열거된 이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뭐 하자는 거야? 기본적인 목적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외부 불경제 효과를 뭐 하자? 그죠? 불경제 효과를 시정하자.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를 통해서 조세 공평을, 그죠? 공평주의를 뭐 하자는가? 실현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 뭐 하자? 조세, 그죠? 정책적 목적 등을 실현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법이, 그지? 뭐가 한다? 개별소비세법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개별소비세법 뭐예요? 이렇게 열거된 네 가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율 적용에 있어서 정액세가 적용되기도 하고요. 또, 그죠? 정률세가 적용되기도 하고, 또 기본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또 탄력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탄력세율 적용의 대표적 예가 뭐예요? 자동차 등이 되는 겁니다. 자, 5%에 대해서 얼마? 개별소비세를 3%로 낮추겠다. 현 정부도 지금 그러한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뭐 소비를 좀 진작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그죠? 여기에 대한 과세 요건을 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세 요건은 다시 한번, 그죠? 자, 과세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로 나눌 수 있지만, 자, 봅시다. 과세 물품의 제조, 반출 시에, 그치? 당연히 과세 예상이 되는 거고요. 과세장소의 입장행위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장소의 유흥음식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자, 제조, 반출 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나 수입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뭐다? 과세 예상이 된다. 그리고 보세구역 외 반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럼 무조건 이 과세 요건을 파악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1단계에서는 무조건 뭐를 파악한다? 그죠? 과세 대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다? 과세 물품에, 그죠? 자, 반출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 반출은 다시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 제조 반출이 존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보세구역으로부터,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존재를 할 거고요. 또 그 밖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반출, 이 세 개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뭘 파악하는가? 납세 의무자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그죠? 자, 반출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나머지 세 개의 경우입니다. 과세장소의 입장행위라든가, 그죠? 과세장소의 입장행위라든가, 그치? 과세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라든가, 그치? 자, 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다든가, 그죠? 음식행위를 한다든가, 또 하나 뭐가 있다든가, 과세장소에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 해당 장소의 경영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상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납세의무자의 파악도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은 뭐다? 산출세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하는 것이다.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때 제조 반출 시
그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수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과세상수의 입장행위의 경우에는 입장행위 한 회당 얼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입장할 때 한 명이 되니까 한 명당 얼마나, 그러니까 종량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세상수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유흥음식 요금이 되니까 종가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과세상수의 영업행위는 매출액이 되니까 그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세상과 세율을 그지 한꺼번에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또 하나 넣어야 될 게 뭘까요? 자, 개별 소비세에 있어서 그지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3점짜리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요.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제조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뭐 한다? 그죠? 개별 소비세가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꼭 정리합니다. 자기와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조한 물품. 그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이제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혹시 그것보다는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이렇게 좀 정리를 세 가지 정도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와 부가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두 가지 공통점 뭐가 됩니까? 소비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조세의 목적은 뭡니까? 소비주의 과세 원칙을 실현하자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물세가 되니까 인적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사한 제도로 뭘 두고 있나? 자, 개별 소비세법에서는 그지 제주장 총괄납부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개별 소비세법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존재하고요. 부가세법도 사업자 단위 과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에서는 뭐 그죠? 자, 간주 공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죠? 그리고 부가세법 당연히 간주 공급 두고 있지. 자기가 생산 출간자를 공급하는 경우에 간주 공급. 그지? 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정리할 수 있겠지. 또 수출 및 외화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는 영세율을 그죠? 부가세법은 영세율을 개별 소비세법 면세제도를 작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에 반해 개별 소비세법 반출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거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개별 소비세와 부가세 그지?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뭐가 됩니까? 다단계 그지? 거래세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죠? 개별 소비세는 단단계 1회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끝. 그지? 자,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면 이자에 가면 과세 대상과 세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후다닥 정리하고 가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어디 갈까요? 제2장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합시다. 그지? 자, 2장에서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냐? 봅시다. 과세 대상과 세율의 대상과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세 대상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자, 그죠? 자, 특정한 물품에 과세 물품의 반출, 그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죠? 또 과세상수의 입장행위, 과세상수의 유흥음식행위, 과세상수의 영업행위가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제2장에 있어서 그죠? 자, 과세 대상과 세율을 보자는 겁니다. 세율을 보자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됩니까? 과세 대상에서 당연히 첫 번째가 되는 건 뭐가 될까요? 그죠? 자, 그치? 과세 물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물품의 반출 등의 경우에 이 물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케이? 그러면 이 물품을 1호서부터 아마 6호까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죠? 1호서부터 6호까지는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호마다 뭐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야. 그럼 개별 소비세법에서 통상 적용해야 될 세율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기본 세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죠? 자, 뭐가 됩니까? 경기 조절의 목적, 그치? 또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기본 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고 얘기하나? 탄력 세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올해 아마 탄력 세율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의 세율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죠? 이 세율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뭘 파악하자? 과세 대상을 파악하자. 그치?
자, 두 번째는 뭐하자? 이 과세 대상에 대해서 뭐하자? 그죠? 세율을 적용하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역시 이 세율은 원칙적으로 그죠? 자, 뭐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통상 적용해야 될 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뭐를 그죠? 탄력세율을 그죠? 둬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죠? 자, 뭐 일정 범위 내에서 그 세율의 50% 범위, 아니 30% 범위 내에서 그죠?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탄력세율은 뭐가 될까? 특별규정이 되니까요. 이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럼 정의규정만 정확히 잡고 하면 되겠죠. 기본세율은 무엇이다? 개별 소비세의 적용에 있어서 통상 적용해야 될 일반적인 세율을 말한다. 탄력세율은 뭐다?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한 것이다? 30%를 역시 한 것들을 뭐라고 하겠다?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적용의 우선순위에서는 탄력세율이 있다면 탄력세율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 기본세율은 뒤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건 유류, 그치?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또 프로판, 또 부탄, 그치? 또 천연가스, 그치? 우리 난방유 등이 되겠죠. 또는 그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들이 될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 탄력세율의 적용 대상이다. 그럼 이 탄력세율의 적용 대상은 통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석유류가 존재를 할 거고요. 또 가스류가 존재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자동차 등이 역시 자, 뭐가 된다? 이 탄력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뭐 때문이다? 오케이. 조세 정책적 목적을 그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치? 또 경기 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치?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잠정세율입니다. 자,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기간 이후에 기본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잠정세율은 현재는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잠정세율이라는 게 현재는 그치,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환경적인 물품이라든가 기술 집약적 그치, 물품의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부담을 좀 완화를 시켜주자. 그런 취지에서 뭐를 잠정세율 제도가 예외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뭐는 이 잠정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아. 그죠? 잠정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3절에 자 다시 한번 이 둘을 붙여서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을 파악을 하고요.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지 과세 물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어디서부터 1호서부터 그죠? 자 쭉쭉쭉쭉 6호까지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있을까요? 과세 장소에 혹시 장소의 입장행위라든가 혹시 또 과세 장소에 뭐가 있나요? 혹시 그죠? 융음식행위라든가 혹시 음식행위라든가 혹시 또 하나 과세 장소에 혹시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그죠?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세 대상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그때 적용할 세율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있을까요? 그죠? 자, 2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이 2호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기준 가격을 역시 초과하는 경우에만 뭐가 됩니까?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기준 가격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20%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나? 2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석의 경우에는 기준 가격이 얼마가 된다. 자 보세요. 보석이나 또는 고급 모피류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기준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그죠? 자 5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700만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700만 원 빼기 500만 원 곱하기 20%가 뭐가 됩니까? 그게 세액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고급 시계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때는 과세 기준 가격은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이 뭐가 돼야 초과가 돼야 뭐가 된다?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5%가 적용이 되는데요. 탄력 세율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 3%로 좀 수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중에 그지 과세법에 반출해서 그지 로얄 젤리는 삭제가 됐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 이런 것들 안 보셔도 되고요. 그죠? 과세장소 입장에는 뭐 1회 한 명당 1,000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 그지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과세 유흥장소란 무엇일까요? 그지? 자, 뭐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자, 뭐를 그지? 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주로 그죠? 주류를 말하는가요?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지? 자, 뭐하는가? 주류와 그지? 자, 뭐를 제공하는가? 그래서 플러스 음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있을까요? 접객원을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흥 종사자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죠? 또 뭐 춤을 출 수 있도록 그죠? 자, 뭐를 유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는 전부 다 과세 유흥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인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유흥 종사자가 있고요. 유흥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이때는 과세 유흥 장소가 되세요. 개별 소비세 그지? 당연히 해당 과세 장소의 경영기간 납세물을 진다. 그래서 과세 유흥 장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흥주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과세 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도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유흥주점에 대한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요. 또 관광진흥법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한 규정하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영위한다 뭐한다? 과세 유흥장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주류 제공한다, 또 음식을 제공한다, 또 유흥 종사자가 있다, 또 유흥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과세 유흥 장소로 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3장으로 가면 간단하게 끝나겠죠. 자, 제 3장 가서 정리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과세 대상과 대상의 판정과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과세 기준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과세 기준 가격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죠? 아마 제2호인가요? 뭐 흡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오케이? 자, 이때는 과세 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자, 기준 가격을 뭐가 초과하는 금액만이 뭐가 되니까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을 적용은 당연히 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과세 표준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기준 가격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세 예상의 판정에서는 대원칙만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과세 예상의 판정 기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특성 그지? 자, 그지? 첫 번째 특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계에 뭐가 기금속이 붙어있더라도 이건 시계로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그치?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뭐다? 그치? 용도, 그죠? 성질, 그치? 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밖에 뭘로? 그죠? 자, 뭘로? 그죠? 중요한 특성에 따라서 판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치?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이거는 끝납니다. 이거를 갖고 뭐 암기하면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럼 특성, 용도, 성질, 그 밖에 중요한 특성에 따라서 과세상을 판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뭐 시계와 기금속이 붙어있는 경우에 시계로 보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롤렉스 시계나 이런 시계들 많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정도 보는 거는 충분합니다. 자, 과세 기준 가격에 대해서 뭐다? 그지? 자, 뭐 왜 필요하다? 그지? 2호의 내용입니다. 그지? 보석이라든가, 그지? 대표적으로, 그죠? 고급 모피라든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고급 시계라든가, 그죠? 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뭐가 될까요? 그죠?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의 세율은 20%가 적용이 되니까 이 과세 표준의 산정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때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뭐 있어요?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석은 500만원, 고급 모피도
400만 원, 고급 시계나 고급 가방은 200만 원이다. 오케이.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뭐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죠? 과세 표준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세율은 통상 20%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례 집행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기금속 제품 한 개당 600만 원이랍니다. 오케이. 그럼 과세 기준 가격은 500만 원이 될 것이고, 과세 표준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고급 용단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10만 원, 그치? 그죠? 맞죠? 1제곱미터당 10만원, 또, 200만원 좀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자, 한 장당 200만원과 그 물품이 1제곱미터당 10만원 좀, 그치?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럼 용단의 기준가격 6m라는 겁니다. 그럼 6m 곱하기 얼마? 그치? 10만원 하면 6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죠? 용단 한 장의 가격이 25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이 되니까 200만원이 과세 기준 가격이 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5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고급 가구의 경우는 한 조당, 그치? 자, 800만원 또는 한 개당 500만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조라는 건 쌍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럼, 자, 뭣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응접실 세트가 되는 거예요. 테이블도 있고, 그죠? 자, 뭣도 있고, 소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세트로 800만원으로 판단하고, 한 개당 500만원 둘 중에 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사례 2의 내용을 봅시다. 가구 조당 가격은 900만원, 가구 계단 가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는 당연히 얼마? 900만원에서 800만원을 뺀, 그지? 그 800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니까 조로 가면 그럼 1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될 거지만 그 중에 뭐가 있어요? 3인용 소파가 700만원짜리가 있다는가? 그럼 500만원이 과세 기준 가격이 되니까 이때는 2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여기에 초점으로 정리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4장에서 정리할 내용이 존재를 하네요. 제4장 뭐라고 나왔나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납세 의무자는 뭐가 있을까? 자, 원칙적 납세 의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 자, 반출자와, 그치? 또 경영자가, 과세상수의 경영자가, 그죠? 자, 개별 서비스에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반출은 제조 반출의 경우하고 보수비로 반출하는 경우나 그 밖에 반출하는 경우에 반출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상수의 입장이나 과세상수의 유흥음식행위나 과세상수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세상수의 경영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두고 있다? 이 납세 의무자의 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의제에 대한 규정.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래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치? 자, 뭐를, 그치? 일정한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아 개별 서비스에 납세 의무를 지우겠다. 이를 뭐다? 납세 의무자의 의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면세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면세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죠? 위반시입니다. 그러면 그 물품에 누가, 그치? 자, 누가요? 그죠? 자, 반입자나 구매자나 또는 소지인이 납세물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 반입자나, 그죠? 또, 그죠? 소지인 등이 뭘 지게 된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납세 의무자의 의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영업에 관한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납세 의무자가 누구? 포괄 승계인이 납세물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에 대한, 혹시 뭐가 있는 경우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포괄 승계인이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수탁 제조 물품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특례까지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탁 제조 물품의 경우에도 제조 물품의 경우입니다. 자, 원칙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수탁자가 제조해서 뭘 하게 되니까 반출하게 되니까요. 자,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케이?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자, 보석이나, 혹시, 자, 귀금속 제품을 뭐 하는 경우에 하도록 하는 경우에 당연히 위탁자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도 머릿속으로 꼭 넣어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정리하면 될 거예요. 또 수탁자가 미납세 반출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겠죠. 끝.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서비스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5장에서 정리를 좀 하면 될 거예요. 그럼 5장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세 표준은 항상 뭐가 된다? 산출세액의 역시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이때 금액으로 표현하는 걸 종가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수량으로 표현하는 걸 뭐다? 종량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종량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출 시에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 항상 이 말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도 어디서부터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전부 다 나와 있죠. 과세 물품의 경우에 로얄젤리는 빼세요. 자, 1호, 2호, 3호, 4호, 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2호에 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과세항수 입장행위는 1회 1명당. 오케이. 과세항수 유흥음식행위에서 유흥음식 요금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 과세항수 영업행위에서 매출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나 이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도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따질 때도 자, 과세 물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세 가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보실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 과세 물품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반출 시 금액 또는 뭐가 됩니까? 오케이. 수량을 과세 표준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와 관련된 다툼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이때 자, 실제 반출된 금액 또는 수량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툼이 굉장히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뭐한다? 실질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실제 반출 시 수량 또는 금액이 된다는 거야. 이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뭐예요? 반출한 물품 가격의 계산 방법 551쪽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즉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역시 실제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조건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 물품 다른 제조자의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할 때 반출 또는 교환한 날에 실제 이거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특히나 어디 6, 7, 8에 가면 제휴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물품을 반출한 날에 실제 반출 가격이 상당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또 공매, 경매 등으로 환가되는 경우도 꼭 써놓으셔야 돼요. 환가된 때의 금액이다. 또 판매장, 제휴장에서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도 실제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이 뭐 있어요? 수탁 물품의 물품 가격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주문자 위탁 방식의 물품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조 반출한 가격이 아니라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이 뭐한다? 과세 표준이 된다. 오케이. 이거는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탁 가공 물품의 경우에 역시 물품 가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끔 이런 식으로 암기 문제로 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암기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수탁 가공 물품의 물품 가격 계산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꼭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별표 치고 꼭 3번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해서 가공해서 제공해서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겠죠. 보석, 비금속 제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한다?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만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공임만 제공한다면, 자, 또 판매자 소비자가 제공한 것 외에 원재료를 첨가시킨다면 그때는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은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과세 물품의 경우는 수탁자가 실제 반출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수량이 된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과세항수 입장행위의 경우는 입장할 때 인원, 유흥음식행위의 경우는 유흥음식 요금, 또 과세항수 영업행위에 대해서 매출액이 뭐가 된다. 자, 여러분이 보셔야 될 뭐가 됩니까?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은 암기를 좀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염두를 하고 공부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끝.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추가적으로 가야 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뭘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가시죠.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이제는 어디까지 거의 끝나갔죠? 그래서 납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별 소비세법에서 납세의 성립이라는 건 뭘까요? 오케이? 자, 이 납세의 확정의 기초가 제공되는 걸 말합니다. 개별 소비세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고 납세 방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신고에서 개별 소비세 확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납세매가 성립하는가는 것이 자, 이 납세매 확정의 기초가 되는 제공되는 거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6장에 자, 납세 의무에 그죠? 의무에 뭐가 됩니까?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납세매 성립은 국세기본법에서 왔어요.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자, 납세매 확정의 기초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죠? 납세무 확정에, 그죠? 자, 뭐가 되는가? 오케이? 기초가 제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초가 제공된다는 말은 이 납세무가 언제 성립하는가에 따라서, 그죠? 납세무가 확정될 수 있다는가. 근데 개별 소비세도, 그죠? 자, 개별 소비세도 신고 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요. 신고에서 확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지? 자,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언제 과세가 되니까, 오케이? 반출 시에 과세가 되니까요. 그지? 자, 그지? 과세 물품의 경우에는 반출 시, 오케이? 그지? 또 과세장소의 입장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 행위를 한 때,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유흥음식 그지? 행위를 한 때, 그죠? 되지 않겠어요? 또 과세장소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 영업 행위를 한 때, 이때가 납세의 성립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확정은 신고 납세 방식이 되니까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일정한, 그지? 자, 뭐가 과세 요건 사실이 뭐가 되는데 발생한 때 역시 납세무가 성립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납세무의 성립 시기에 있어서 대원칙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세 물품의 경우는 반출 시, 과세장소의 입장 행위에 대해서 입장 행위를 한 때,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유흥음식 행위를 한 때, 또 과세장소의 영업 행위를 한 때, 이때가 뭐가 될까? 납세무의 성립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4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즉 원칙적 납세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납세무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자, 납세무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납세무의 성립 시기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제조 의제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본래 제조는 아니지만 제조한 것으로 와서 개별 소비세 납세 의무, 즉 과세 대상으로 포착하겠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제조 의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그죠? 자, 대표적으로 3가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과세 물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또 조립, 첨가 등 행위를 하는 거, 또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거, 또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가치로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뭐예요? 그죠? 가공 또는 제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제조 의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조 의제의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예요? 그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때, 그죠? 사업자가 주요 재료를 매입한 후 제조 영역만 타인에게 의뢰를 했다 합니다. 그때는 해당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요 재료를 부담을 하고 자신이 했다는가? 제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해당 제조 영역의 제공자가 한다?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 있어요? 판매 반출 의제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판매 반출 의제라는 건 뭘까요? 자, 개별 소비에 대해서, 세에 대해서 당연히 반출이 돼야 과세가 됩니다. 근데 제조장 내에서 사용이 됐다든가 소비가 됐다든가 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요, 반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공매, 경매 등으로 환가가 됐다든가, 오케이? 또 하나 과세 물품에 판매, 제조를 하지 않고 사업이 폐지가 됐다든가, 이 경우에는 뭐한다? 판매 반출한 것으로 와서 개별 소비세 납세무를 지도를 하는 걸 뭐라고 합니다? 판매 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는가요? 제주장에서, 그죠? 제주장에서 사용 소비가 된 경우, 이런 것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치? 자, 그죠? 여기에 대한 사유들, 그치? 한 세 개 꼭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조 의제와 판매 반출 의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정리를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제조 의제나 판매 반출 의제 역시 특히나 판매 반출 의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자, 이거는 그죠? 사용 소비가 됐다는 겁니다. 공매, 경매, 환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공매 역시 자, 그죠? 공매 등으로 환가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제휴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휴장에 잔존재화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더 문제가 생기면 뭘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붙여서 꼭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반출 시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거고요. 또 공매, 경매 등으로 환가가 됐다는 겁니다. 환가될 때의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것이고 잔존, 그죠? 사업 폐지의 경우에는 뭐한다? 그지? 폐지한 때의 가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이 과세 표준까지 연결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당연히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뭐까지? 신고납부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사용 소비한 경우를 다음 달 25일 내 또 다음 달 25일 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 판매 반출 의제의 경우에는 그치?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그치? 25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꼭 연결해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판매 반출 의제에 있어서 그치? 자, 그치? 과세 표준의 산정과 신고 납부기한을 연결해서 꼭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나옵니다. 10점짜리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반드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제조 의제와 판매 반출 의제 꼭 그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끝. 여기까지가 뭐예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미납세 반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연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볼 때도 미납세 반출을 볼 때 역시 자 기본적으로 뭐만 보면 될까요? 제7장입니다. 그러면 미납세 반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 뭐 있을까? 자 원래는 개별소비세법은 대부분 지금 뭐야? 반출 시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뭐 하겠다? 이제 반출 시에 과세하지 않고요. 추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하겠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미납세 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미납세 반출의 취지는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이 취지는 역시 자 적용 대상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수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또 소비 목적이 아닌 반출의 경우에 이렇게 두 개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수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나 물품을 뭐 하는 경우 반출하는 경우나 또 소비 목적이 목적이 역시 아닌 반출의 경우에 역시 당연히 이 미납세 반출을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역시 취지가 뭘까요? 오케이? 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별 소비세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오케이? 또 납세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다. 또 조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글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소비지역과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 4-5가지를 써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출 물품의 반출하고 소비 목적이 아닌 반출의 경우에 통상 미납세 반출이 적용된다. 이때 박람회 등의 출품을 한다든가 위탁자의 제품 저장 창고에 반출한다든가 또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한 거라든가 품질 불량으로 반환되는 거라든가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것들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소비 목적이 아닌 반출의 경우에도 1, 2, 3, 4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이 미납세 반출의 적용 절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A가 있고요.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B가 존재를 할 겁니다. 이자는 뭐가 될까요? 반출자가 될 거예요. 이자는 반입자가 될 겁니다. 당연히 반출자와 반입자의 경우에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세무서장이나 또는 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세관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세무서장과 당연히 세관장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납세 반출에 적용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건이 충족된다면 미납세 반출에 대한 적용을
당연히 그치? 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뭐 그죠? 그런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자, 첫 번째 뭐 승인 신청, 그치? 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자, 2단계에서는 뭐 하지 않고 과세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뭐라는가 반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는 이 반입자는 그치? 당연히 어디에서 반입된다는 사실을 그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뭘 해줄까요? 반입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출자는 뭐한다? 미납세 반출에 적용 신청을 하는 것이다. 적용 신청을 하는 것이고 승인하고 나서 승인 여부를 뭐한다? 통지를 한다. 그치? 자, 뭐한다? 반입 신고를 한다. 그치? 당연히 반입시 관할 세무장은 반입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반입 증명서를 당연히 누구에게? 그치? 반출제 관할 세무장이나 세관장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경유해서 전달해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반입 증명서는 뭐한다? 5번째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반출지 관할 세무장에 뭐한다? 그죠?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5개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게 뭐가 됩니까? 미납세 반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납세 반출에 있어서 사후관리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반입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가? 그럼 당연히 사후관리에 적용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뭐 하지 못한 경우, 오케이? 자, 반입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죠?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후관리의 대상이 될 겁니다. 또, 그죠? 자, 정해진 용도로, 그죠? 사용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즉 용도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 그지 이 미납세 반출, 즉 그지 반출 시에 과세지 않았던 걸 그지 뭐 하고 그죠? 자, 취소하고 그죠? 사후에 이 개별 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미납세 반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용도 변경 등으로 세액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물품의 가격 계산에 대한 특례 당연히 미납세 그지 반출된 때의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 승인 신청, 물론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반적 그지 사전 승인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언제 할 수도 있어요? 사후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그죠? 개별 소비세를 뭐 할 때 신고 납부할 때요. 사후 신고하는 것으로 뭐 할 수도 있다. 오케이?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사후 신고 절차를 이 사전 신고를 가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날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실장에서 보셔야 될 미납세 반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죠? 그죠? 이제는 어디 갈까요? 면세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세는 이 미납세 반출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 절차에서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한두 가지 좀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8장에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개별 소비세 소비세 면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별 소비세 면세는 역시 기본적으로 크게 뭐가 있나요? 그치? 자, 뭘 하기 위한 취지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면세라는 것 역시 도대체 무엇인가? 또 더 중요한 내용은 뭐다? 취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취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죠? 이 적용 대상을 먼저 보고 가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죠? 자, 여기에서 영세율과 뭐 비교하는 내용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요. 개별 소비세 면세 그죠? 대상은 선생님 뭐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지? 그래서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개별 소비 면세 대상은 첫 번째 뭐가 있다? 수출이나 군납 면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수출 군납 면세 그죠? 적용 대상 등에 대해서 취지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죠? 대상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적용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끝난다는 거 이렇게 당연히 면세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면세 승인을 했다면 그죠? 그죠? 당연히 면세로 그죠? 뭐가 될까요? 그죠? 자, 반출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때는 뭐 한다? 용도 증명을 그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취지 또 대상 적용 절차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 및 군납 면세 두 번째 뭐 있나? 외교관 면세 그죠? 자, 이것도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적용 그죠? 제도의 취지 그지? 자,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또 당연히 얘는 취지가 한마디로 뭐야? 상호주의라는 거예요.
거예요.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그죠? 외교관 면세가 적용이 되는 적용 대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에 특수 문제로, 그죠? 자,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외교관 등에 대한 석유류에 대한 사후 환급 제도도 꼭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볼 내용이 뭐 있습니까? 외교관 면세 적용 절차에 대해서도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취지 또 대상 또 적용 절차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외교관에 대해서 외교관 등에 대한 석유에 대한 사후환급제도 정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지. 적용 절차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사후관리 이렇게 꼭 공부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 대한 면세가 있습니다. 그치? 외국인 전용 그죠? 판매장에 그죠? 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 그치? 뭐가 있어요? 면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그지? 자, 물품 가격 계산과 그지? 자, 구입 및 보고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제도의 그죠? 취지, 그지? 또, 그죠? 적용 대상, 오케이? 또, 적용 절차, 또, 그죠? 사후관리,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이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 대한, 그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지만요. 자,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 물품에 대한, 그지? 자, 뭐가 있나요? 구입 방법과, 그지? 구입 방법과, 그지? 자, 보고에 대한 절차들도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수년 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치? 정리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외국인 전용 판매장의 지정이나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은 그죠? 책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 대한 면세와 그치?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입 방법이나 보고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면세하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오케이. 장애인 전용 승용차 등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면세가 그죠? 전용 승용차 등에 대해서 그죠? 조건부 면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 외에는 뭐 그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만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지? 면세라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는 뭐 그지? 장애인 전용 승용차 등에 대해서 장애인의 범위, 승용차의 범위, 오케이? 면세 적용 범위, 그지? 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꼭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나요? 자, 무조건 면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거의 아니니까요. 그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세를 시켜주는 걸 무조건 면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걔네들, 그치?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또 입장행위 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대표적으로 골프장은 뭐가 됩니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 골프장에 프로 운동선수가 입장을 한다든가 그치? 각종 경기대회를 위해서, 그치? 자, 그치? 경기대회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한다. 그치? 뭐, 그죠? 자, 개별 소비세를 골프장에 대해서 뭐 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게 입장행위 면세가 되는 겁니다. 또 유흥음식행위 면세는 뭐가 됩니까? 그치? 자, 어디, 그치? 관할세무장의 지정을 받은, 그치? 자,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 등이 주재하는 또는 소재하는 지역에, 그치? 외국인 전용, 그치? 뭐가 있어요? 유흥음식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외국인에게 유흥음식 행위를 제공을 하고요. 그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그죠? 그 돈을 어디, 그죠? 제공하고 나서 그죠? 달러 등으로 받는 경우 또는 그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하겠다.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서 면세를 시켜주겠다. 오케이? 그게 유흥음식 행위에 대한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쪽은 전부 다 어떻게 취지 먼저 정리하시고요. 자, 적용 대상 정리하시고 적용 절차 정리하시고 사후관리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취지, 적용 대상, 절차, 사후관리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꼭 반드시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9장에
그치? 9장에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하게 뭐 있나요? 세공제와 그죠? 세관급에 대한 내용이 그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 면세 부분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어디가 그치? 자 뭐가 미납세가 출제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면세와 이 세액공제, 세액환급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뭘 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치? 자, 세액환급은 뭐다. 그치? 수출 물품 등에 대해서 완전 면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액공제는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될까요? 일정한 제조의제로, 그죠? 제조의제가 돼서 과세된 물품에 대해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납부할 세액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납부할 그치? 세액에서 뭐 해주는 겁니까? 그치? 공제를 해주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나? 세액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미 납부한 세액을 뭐 해주는가? 반환해 주는 겁니다.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 취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한 두어 가지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일정한 제조 의제로 과세는 물품에 대해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상이 될 겁니다. 또 분해 미조립 상태로 그죠? 자 반출되었으나 뭐 완제품으로 취급돼서 과세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일정한 제조 의제나 그죠? 자 제조 의제의 경우에 제조 의제로 과세가 된 경우 또 완제품 의제가 된 경우에 또 여기에 대해서 완제품 의제로 1차적으로 뭐가 일어났다는가 과세가 안 된 또 과세가 됐다는 거. 그러면 종전에 납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그죠? 자 수출 등 면세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를 중심으로 꼭 이걸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액공제나 세액환급은 그죠? 자 적용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적용 절차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액환급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취지 또 의 이렇게 적용 대상 이렇게 또 적용 절차 이렇게 꼭 그죠?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액공제나 세액환급의 배제 추징 사용은 특별하게 안 보셔도 되고요. 또 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 환급 특례 제도는 이거는 숫자를 가지고 낼 내용은 아니고요. 취지 정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가정용 부탄이라는 건 일반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됩니다. 오케이? 그지? 근데 자 뭐에 대해서 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 국민의 주거 생활에 부담이 굉장히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소비세의 역진성이 강화될 거고요. 조세 공평주의 실현에 역행하는 경우가 생겨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용 부탄이라든가 또 취사 난방용 천연가스 또 그죠? 이런 경우 등에는 뭐 하겠다? 기본적으로 그죠?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일단은 납부를 했더라도 환급을 해주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하겠다?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소비세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절차 규정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거 뭐가 있어요? 자,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세물품의 반출의 경우에는 뭐 한다? 자, 이것도 다시 4개로 쪼개는 거예요. 오케이. 과세 물품에 뭐 하는 경우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만 어느 경우에는 그죠? 기본적으로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거고 유류나 담배의 경우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분기에 항상 분기에 그죠? 다음 달 그죠? 25일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류 등의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조 반출의 경우에요. 그죠? 수입물품의 반출의 경우에는 세관장에 수입 신고를 하는데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과세상수의 입장행위나 그지? 나머지 과세상수의 입장행위도 뭐가 한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그죠? 뭐가 있습니까? 과세 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또 과세 장소의 영업행위에서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반출을 일반적인 여기는 뭐가 됩니까? 제조 반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역시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하는 거. 오케이? 그때도 그죠? 부가세가 있다면 부가세까지 추가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서 입장행위 또 유흥음식행위가 존재할 거고요. 유흥음식행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과세장소의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오케이? 이거는 다음 달 25일까지 오케이? 영업행위는 다음 연도 3월까지 이렇게 꼭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 있나요? 개별 소비세에 있어서 납세 담보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납세 담보의 제공은 필요적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필요적 제공 사유가 있고요. 제공해도 되고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제공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필요적 제공 사유는 뭐가 될까요? 수입 신고 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죠? 이때는 뭐다?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구역 반출 시, 반출 시에는 무조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글을 써야 됩니다. 그에 반해 임의적 담보 제공 사유의 경우는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경우나 과세장소의 경우나 과세 영업장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유흥장소하고 과세 영업장소의 경우에 역시 영업장소의 경우 담보 제공을 관할세무서가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요구하는 건 뭐다? 납세담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담보 제공의 요구는 납세 담보를 요구하려고 하는 날부터 30일 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다. 뭐가 있나요? 자, 제주장 총괄 납부하고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주장 총괄 납부는 뭐가 될까요? 자, 제주장에서 뭐 하는 것 경우야? 자, 총괄에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때 적용 대상을 꼭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적용 대상은 어느 경우가 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 두고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정한 제주원이나 미납세 반출의 경우에 제주장에서 총괄에서 납부하는 걸 뭐라고 하나? 제주장 총괄 납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총괄하여 납부하기는 하려고 하는 과세관계 시 얼마?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반드시 신청과 승인 절차가 필요한 점이 뭐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같이 아울러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충분히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한 부분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단위로 사업자가 뭐예요? 개별 소비세 모든 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를 주사업장 또는 사업자 단위로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사업자 단위 신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밖에 특례 규정에 대해서 미납세 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반출한 물품의 신고 납부에 대한 특례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다는가? 기본적으로 자, 어디 미납세 반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납세 반출자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반출자와 반입자가 똑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유소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의 결정. 자, 신고 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에 있어서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확정한 행위를 해야 되겠죠. 걔를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 결정할 때는 항상 장부 등의 근거에서 해야 되니까 실질조사 결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한 조사 결정할 수도 있다. 또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는 뭐 한다? 자,
뭐한다 수시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업 폐업 휴업신고에 대한 내용도 가볍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업신고는 사업 개시 5일 전에 하는 것이고 휴업신고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폐업한 경우는 지체 없이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영업의 양수나 상속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 승계인 또는 영업 양수인은 그저 지체 없이 그 사실 즉시가 되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폐지 의제 배제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고요.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시 걸림 후에 승계사항 정리합시다. 개별 서비스의 신고에 관한 사항, 또 납부에 관한 사항, 미납세 반출에 관한 사항, 또 장부의 비치 기록에 관한 사항, 오케이, 그지? 또 세액공제와 세액환급에 관한 사항 전부 그죠? 영업 양수인 또는 포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개별 서비스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그지? 자, 관어사업의 제한에 대한 국세 징수법의 규정이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개별 서비스법을 마칠 거예요. 자,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여러분 아마 시험에 거의 어디 쪽이 나올까요? 그죠? 올해는 면세와 세액공제, 세액환급, 또 납세 담보 이런 내용들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치? 어느 하나 편식하지 말고요. 개별 서비스법은 쉬우니까 3, 4일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20점 맞아놓으면 20점 중에 15점 이상 맞아놓으면 거의 합격이잖아. 그렇게 꼭 공부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개별 서비스법을 마치겠습니다. 오케이.